판사들이 재판에 들어오면 까만 파일에 얇은 종이를 잔뜩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그 종이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고 뭔가를 적기도 합니다. 그것을 메모라 합니다. 그날 진행하는 사건의 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수십 건에서 많은 경우 즉 소액사건 판사는 100건 이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메모가 없다면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고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리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메모가 없으면 재판 진행을 할 수 없었는데 메모 없이 사건 진행을 다 했다고 하는 전설적인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메모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의 성명 등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같으면 소장, 준비서면 등의 내용, 형사사건 같으면 변론 요지서의 내용 등도 간략히 기재해서 이를 참고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을 방청하다가 보면 판사들이 잠시 휴정한다고 하고 법정을 나가는 것을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휴정하면 판사들은 어디로 갈까요?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명드립니다. 서울에는 대형 법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원청사의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이 가장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면 5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30분 정도 휴정을 하면 방, 즉 집무실로 돌아가지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다 하면 방에 갔다 올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 옆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런 장소에 바둑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쉬다가 법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는 모두 민사사건에서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 변론 요지서라는 명칭으로 주로 제출됩니다. 민사사건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입니다. 소장은 원고,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처음 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답변을 하면서 처음에 내는 서류는 특별히 답변서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원 피고가 내는 서류는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13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1. 원피고의 이름 또는 법인의 경우 상호, 주소 등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 3. 전화, 팩스 번호 등 4. 청구 취지, 돈을 얼마 달라 등 5. 청구 원인, 돈을 달라는 근거 6. 증거 서류 등 7. 작성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9. 작성자의 기명, 날인과 간인. 다만 요즘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사건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서 종이기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다면 신속히 제소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답변서에는 그 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달리 청구 취지, 즉 원고가 구하는 결론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가 되지만 드물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락, 즉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되는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추후 자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써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형식적 답변서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 있는 답변서를 실질적 답변서라 합니다.